자,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국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당장 아침 신문에 부동산 자영업에 대해서 대출이 오늘부터 이렇게 옥죄어진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나 차 할부금 등이 모든 부채가 포함된 원리금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대출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제 은행에서 빌린 것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심지어 뭐 카드 대출이나 더 나아가서 차 할부금까지도 포함한 대출을 이렇게 대출 기준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은행이 대출을 바짝 쪼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지난주에는 미국이 중국에 600억 불의 관세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검은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졌고 한국 증시도 한 4% 정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통상 전면 전쟁이 시작되냐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에 빠지면서 이 세계 1위, 2위의 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시작했다. 이래서 코스피가 3.18이나 떨어졌고요. 5년 10개월 만에 최대의 폭락을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공포지수도 5%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갈등의 충돌로 인해서 그 변두리에 있는 한국이 한마디로 미국에도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에도 높은데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한국이 겁을 먹었는지 곧바로 한미 FTA가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어제 저녁부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 미국의 한국 시장을 개방폭을 높이고 이 철강이나 농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실무 차원의 문제만 남아 있지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협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상무장관은 한국 정부와 포괄적인 해결에 근접을 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국 간의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까지 포함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만 조금 양보하고 농업 철강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간에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고 한국이 겁을 바짝 먹었다. 그래서 신속하게 불똥이 튀기 전에 그냥 협상을 타결지었는데 얼마나 양보했을까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실제로 좀 더 까봐야 한국이 양보한 폭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미국과 무슨 끝을 내더라도 한번 붙어보겠다 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목요일날 시작되고 금요일날 그 여파가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말에 그냥 항복을 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군수물자 수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산 군수물자 구매 확대로 협상 타결을 짓고 실제 이 부분을 FTA에는 포함해서 국민들에게는 발표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한국을 동참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겁을 바짝 먹고 뭔가를 큰 양보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는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놀래서 지금 꼬리를
확 내려온 격이고 국내적으로도 대출을 억제하는 식으로 금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것 같으면 그동안에 왜 그렇게 장난을 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목요일 중국산 수입품에 6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를 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대미 투자도 못하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중국 또한 관세 보복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열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의 지적 재산을 도용해왔고 기술 이전을 강요해서 미국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취할 많은 조치 중에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중 강경 조치가 잇따를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보름 이내에 1,300개의 후보군에서 25%의 관세를 물릴 중국산 수입 품목, 즉 지금 가격의 4분의 1을 관세로 이렇게 매기겠다라는 걸 보름 이내 1,300개 품목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그 다음에 세탁기, 의류 등 주요 중국의 공산품이 대부분 포함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는 2달 안에 중국 자본이 미국에서 인수할 수 없는 이런 투자 제한 부분을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회사를 인수할 수 없고 첨단 군사 기술 업체도 인수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해서 지난 23일 금요일 30억 달러의 대미 관세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은 600억이고 중국은 30억 불이면 중국이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중국의 언론들은 이제 반격의 시작이다 하면서 최종적인 보복 조치 총액은 미국과 대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보복한 부분의 핵심은 돼지고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가 모든 요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을 중국이 쓰는데 중국이 미국의 돼지고기의 25%의 보복 관세를 이렇게 부과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표밭인 미국의 중부 농촌 지역을 이렇게 타겟으로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에서 미국의 돼지고기 상위 생산주 10개 중에 8개를 이겼는데 이 중국이 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굉장히 지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이 쪽집게식 무역 보복을 해서 결국 중국이 트럼프의 시비를 중간 선거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보복을 이번에 정밀 타격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의 지금 이 미국산 돼지 25% 관세는요, 그야말로 맛보기 수준이고 더 큰 거는 콩입니다. 중국이 이 미국의 대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중국에서도 콩이 많이 나는데 하도 중국 사람들이 콩 소비가 많으니까 작년에 미국산 대두 콩의 한 60%, 수출품 중에 60%를 중국이 수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두는 매우 예민한 품목인데요. 중국 입장에서 4억 마리에 달하는 중국의 돼지들 식량이 미국의 콩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콩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 이제 뭔가 하면 사료에서 사료값이 오를 거고 그러면 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거고 또 콩을 가지고 콩기름을 짜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또 콩을 자체로도 많이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중국의 서민들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쓸 무기는 뭔가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렇게 발행한 국채의 상당한 규모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1253조의 미국 국채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은 전 세계에 특히 미국에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낳으면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기업체나 개인이 벌어들이면 중국은 그걸 갖다가 위안화로 바꿔주면서 정부가 달러를 회수를 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도 중국이 가진 이 국채가 금융위기의 해결에 어떤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가 중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 중에서 중국이 한 18.7%, 근 20%가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도 그랬듯이 툭 하면 이 국채를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인위적으로 미국과의 환율을 조작을 해버려서 미국이 관세를 매긴 부분을 환율 조작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나 이러면 이제 환율 전쟁이 또 새로 시작되겠죠. 또 미국 국채를 중국이 시장에 내다 팔아서 한마디로 한꺼번에 수많은 미국의 국채가 시장에 나와버리면 미국 국채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미국에 충격을 입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많은 양의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내다 팔면 일본, 한국, 인도 등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한마디로 국채 가격이 이렇게 등락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사태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이 정부가 발행하는 빚을 그게 빚이 그냥 빚을 내는 게 아니라 국채를 갖다가 발행을 함으로써 빚을 내죠. 그걸 중국이 사주면서 재정 적자에 빠진 미국의 자금난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감세를 해서 감세 때문에 발생한 적자폭이 더 늘어나서 국가의 빚을 더 이렇게 늘려야 될 상황이죠. 자, 중국이 이 매입을 안 하고 이제 있는 미국의 국채를 갖다 판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은 국채의 금리가 떨어지겠죠. 국채의 가격이라는 것은 금리죠. 그래서 시중에 갑자기 미국의 국채가 많이 나와버리면 똥값이 되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게 하려면 미국 국채의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 이 미국의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일종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미국에는 딴 게 금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미국 국채금리죠. 그런데 중국이 내다 팔면 미국은 그걸 다시 다른 사람이 사게 하려면 이 국채의 가격은 금리죠. 금리를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그게 지금 2%인데 3%가 됐구나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다 올라가 버리면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들이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대출이 어려워지면 이제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역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가게 될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 차근차근 올리는 것만 해도 감당을 못해서 당장 대출을 갖다가 줄인다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 내다 팔아서 미국이 그 국채를 갖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국채 금리를 올리면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미국의 한마디로 기준 금리 기업인 국채 금리가 더 오르게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한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중국도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시중에 국채가 이제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국채가 흔해지면 흔히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지적을 할까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국채를 갖다가 가격이 떨어진 국채를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그 가격이 떨어진 국채를 이렇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말을 좀 생략한 부분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고 한꺼번에 18.7%나 되는 미국의 국채를 다 팔지는 못할 거고 일부만 팔 건데,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이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저절로 줄어드는, 한마디로 재산을 깎아먹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정가의 보도처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이 통상 금융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지만은, 국채를 팔았을 때 중국도 그 내려간 국채의 가격만큼, 즉 이 손실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가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이 투자를 둔화시키면 미국에서는 중국산 수출품을 살려고 하는 동인이 줄어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걸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또 손실을 입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파는 부분은 중국으로서는 지금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효과가 있다? 중국산 수출품이 더 안 팔리는 이런 효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중국이 미국하고 니 죽고 내 죽자고 한판 하기 전에는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딜레마가, 보복이 약하면 중국 안에서 시진핑이 너 큰 소리 치더만은 트럼프한테 이 당하고 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될 거고, 니 쪼다 아니냐 이래 될 거고, 중국이 보복을 미국에 같이 세게 하면 중국하고 미국이 다 타격을 입으면서 니 죽고 내 죽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는 부분하고 중국의 경제에 타격이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가 수출 지향형 경제로 미국보다는 훨씬 취약하지요. 그러니까 잘 사는 놈이 타격을 10개를 벌다가 한 2개가 날아가서 8개를 버는 거하고, 못 사는 놈이 이렇게 타격을 입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GDP가 5만 한 5천 불에서 6만 불 사이쯤 될 건데, 거기에서 한 20% 날아가는 거하고 중국의 8천 불에서 한 20% 날아가는 거하고, 중국이 8천 불인지도 저는 안 믿습니다만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미국의 1인당 GDP는 작년 기준으로 59,495불, 건 6만 불이네요. 그래서 미국이 이 1인당 GDP가 중국보다는 건 12배 이상 더 높기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이걸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미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칼을 뽑아든 이유는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중국을 점점 이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이렇게 포함시켜 가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유 민주 국가 형태로 되어 갈 거다. 정치적 민주화도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되면, 또 자본주의화가 되면 그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중국한테 감수를 했는데,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정치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경쟁하는 정치 군사적 패권국가, 즉 독재 패권국가를 지향을 하면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점점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독재화가 되어 간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걸 이제는 더 봐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타격을 입더라도 저거 여기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눈앞에 두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잘 못하는데요. 트럼프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는 미국의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서민들을 위해서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들이 미국의 원래 주인이다. 근데 그들이 중국의 지금 이 값싼 수출, 세계의 공장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트럼프가 정확하게 노리고 지금 미국에 시비를 걸은 거죠. 중국에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중화를 내세우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이제는 도전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해결을 해주면 미국이 아마 이 무역 전쟁을 상당히 늦추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업적으로 이렇게 카바가 되니까 트럼프는 그 업적을 가지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은 뒤로 미루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금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싸움을 한다면 여기가 타이밍이다. 자, 지금 싸움이 시작돼야 서로 치고받으면서 11월 달 전에 승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3월 달에 벌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화되어 갈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는 중국이 1등의 수출국이고 미국이 2등의 수출국입니다. 수출에서 중국은 25%, 미국은 12%인데 자, 그런데 미중 간에 이런 서로 공격을 해서 한마디로 수출이 쌍방간에 줄어들면 결국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이 EU에도 우리한테 동참해라고 했듯이 한국에도 동참을 하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한미 FTA 타결은 미국이 큰 싸움을 하는데 잔잔한 장챙이 한국과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한국이 적당하게 양보를 하니까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개 안 한 부분은 물론 있을 거고 미국의 큰 양보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국이 겁을 먹고 주말에 항복을 한 거죠. 자, 이런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 너네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 편으로 와서 반중 노선에 앞장을 서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면서 양다리를 걸쳐왔는데 이제는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말에 타결이 된 거 보면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과 같은 처지가 될까봐 겁은 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운운하더니만 금방 꼬리를 내렸는데요. 까딱 잘못하다가 중국하고 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